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가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취재해서 매주 1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9월 21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최를 하고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를 규탄을 하고 또 심지어 지금 그런 구호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지난 대선은 무효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재명 정권을 불신하는, 어떻게 보면 또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구호도 나온다고 하니까 상당히 열띤 분위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일단 이재명 정권에 대한 불신, 그리고 우파 진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특검 활동,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 중단된 문제, 재판 중단 5개 재판이 일제히 소독된 데 대해서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겠다, 재판을 속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이재명 재판과 다 관련된 문제죠. 사법부 장악을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축출하려고 시도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그런 문제들도 지금 다 외침, 함성 구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또 석방을 요구하는 그런 주장도 같이 오늘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런 동대구역에서 시작된 집회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순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회 집회를 하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하면서 전국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당장 어떤 큰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하나의 단계별로 밟아가는 그런 일이 지금 전개가 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10월 3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죠. 추석 민심, 소위 말하는 차례상 민심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 방향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여러 가지 또 실책들도 하고 있습니다. 무리수가 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이 스스로 불안하니까 여러 가지 무리수를 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소위 말하는 특별재판부, 내란재판부, 이런 것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정권의 조급함,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추석 민심에서 불같이 반발 여론이 일어나면서 연말까지 이게 이어지면은 이재명은 연말에 정말 큰 변곡점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위기가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연말에 공교롭게도 지금 몇 가지 핵심적인 쟁점들, 사안들이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연말 되면은 재판 속행의 물결이 굉장히 거세게 쓰나미처럼 이재명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그런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탄핵 문제죠. 이재명 탄핵이 지금 국회 의사당에서 벌써 한번 이미자 의원이 제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재명 탄핵을 스스로 탄핵거리를 쌓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상권 분립을 완전히 훼손을 하는 그런 발언들, 무슨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특별재판부, 내란재판부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반대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로 축출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막 동원을 한 것들이 지금 다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본인의 재판들을 중단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대북선거 같은 거 지금 공소취소를 시도를 하는, 자, 그런 것들도 나중에 전부 다 탄핵 사유입니다. 그래서 재판 속행과 탄핵 사유가 지금 같이 맞물려서 막 쌓여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제 연말에 확 터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 연말 연시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1심 재판이, 1심 선고가 지금 비상계엄을 내란 혐의로 해서 내란 우두머리 해서 1심을 하고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1심 선고가 연말이나 연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에 하나
지기현 판사가 그대로 하면은 무죄 나올 가능성. 그리고 그렇지 않고 재판이 더 늦어지면은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입니다. 기한입니다. 1심 판결이 6개월 동안 안 나오면 일단 석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1월 18일인데 그때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 재판을 지기현 재판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시도하는 대로 이 전담재판부 이쪽으로 가져간다면은 전담재판부가 과연 그 1월 18일까지 이 1심을 끝낼 수가 있을까? 그럼 일단 그 경우에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석방은 돼야 되는. 자, 그런 것들이 연말연시 함께 맞물립니다. 맞물린 상황에서 만약에 이걸 그때 이재명의 재판 지지율 같은 것이 확 떨어지고 있으면은 재판 속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일단 자, 이재명 재판 속행 문제. 이재명 재판 속행은 이재명의 재판 5개 중단된 것 중에서 만약에 속행이 된다면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선거법 위반.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됐었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대선 직전에 그것 때문에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심죄에 찍혀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대선 직전에 이게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해서 전원 합의체에 붙였고 거기서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한 소송이 됐죠. 그래서 거기서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이재명은 유죄를 받아서 지금 출마도 못했을 텐데 서울 고등법원이 형사 7부로 갔는데 그 형사 7부에서 재판을 연결해버렸죠. 대선 뒤로 연결하고 결국 이재명이 출마를 하고 당선이 됐고 재판을 지금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연말 연시 되면은 다음 내년 초 되면은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이재명의 지지율 떨어지는 문제도 다 거기 이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힘이 장애투쟁 들어가서 앞으로 재판 속행 서명운동도 벌일 수가 있고 한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법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판사들 인사이동. 지금 5개 재판이 다 중단됐는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다 이제 3명씩 합의구죠. 그러면 15명의 판사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5개 재판부 15명, 각 3명씩이니까. 그런데 이 5개 재판부가 일제히 재판 속행을, 재판을 중단을 시켰지만은 이것은 그 판사들 차원에서 한 거죠. 무슨 대법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판사가 바뀌게 되면은 재판을 속행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이 5개 재판부의 15명 판사는 이재명 정권 출범할 때, 서서히 털을 때, 그러니까 그냥 중단을 시켰습니다. 중단을 시켰는데, 법관 인사가 지금 1월에 인사 발표가 나고 2월에 보통 부임을 하죠. 그리고 10월부터 지금 어디로 가고 싶은지, 이제 희망 부임지도, 근무지도 지금 적어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사가 내년에 인사이동에서 바뀌면은 이것을 그때는 지금 처음에 재판 중단시킬 때하고 또 정치 상황도 다르죠. 그때 되면 이재명 지지율로 막 떨어질 수 있고 지금 더구나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죠. 대법원장을 강제로 막 축출을 하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사법 질서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뭐 법관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뭐 이런 것까지 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의 분위기가 그때하고 또 다릅니다. 그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뀌면은 재판 속행이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되죠. 지금 여러 가지 법원의 분위기를 봐서도 그렇고. 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보통 법관들이 한 법원에 가면은 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 가면은 한 3년 정도 있으면은 이동을 합니다. 3년 길어야 4년 정도.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재판장이 이재건 부장판사죠. 이재건 부장판사는 2021년 2월달 인사해서 서울고법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벌써 5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보 대상이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죠. 그 재판장이 갑니다. 지금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는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 안충된 거 고법에서. 그리고 다른 판사 2사람 중에서 또 특히 이 주심 판사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송미경 주심 판사가 2022년 2월 달에 서울고법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4년 됐죠.
그러면은 송미경 판사도 이제 다른 데로 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바뀌게 되면은 새로운 재판장이나 주심 판사가 오고 그 상황에서 이 법원에 대한 거의 뭐 말살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은 법관들이 그냥 있지 않겠죠. 가뜩이나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말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를 할 수도 있다. 자, 그 선거법은 바로 재판 한 번만 하고 한 번 선고 날짜만 잡으면 끝납니다. 유죄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러면은 재판이 진행이 되기만 하면은 한 몇 개월 이내에 이재명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현실이 될 가능성이 지금 점점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게 스타트 되면은 다른 재판들도 막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장 이재명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대북 송금 사건이죠. 대북 송금 사건은 북한에 800만 달러 뇌물 준 사건이니까 특가법이 적용되면은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이재명은 이걸 그대로 두고 혹시라도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서 혹시라도 임기를 채운다 해도 임기 끝나고 나면은 재판받아서 10년 이상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그래서 이걸 지금 없애려고 별 수단을 다 하고 있죠. 공소 취소시키거나 무죄로 만들려고. 갑자기 그 이화영이 그 전에 이야기했다가 법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검찰청 술판 이야기, 술판을 벌여서 김승태하고 뭐 이화영이 진술을 뭐 번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기소가 잘못됐다. 그래서 기소를 아예 없애버리는 공소 취소.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맸다. 정성호가 다시 최근에 그 감찰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지시를 한 이유가 무슨 새로운 정언이 나타났다. 그 새로운 정언이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수 2명이 이하영에게 들었다. 뭐 교도관 1명, 38명 중에서 1명이 나도 들었다. 뭐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것을 다시 감찰을 시켜서 이 기소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 담당 검사들은 강하게 부인하면서 이 검사들이 지금 그냥 있지 않습니다. 방송도 출연하고 SNS 글을 올려서 이것은 공작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핵심 쟁점이 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본인들이 대북 송금 사건을 없애려고 하다가 그러면은 좋다. 이재명 다시 재판 받아라. 대북 송금 재판 받아서 재판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다시 또 설득력이 없고 이게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이제 법사위에 갔죠. 나경원 의원도 오늘 그 SNS 글을 올려서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재판 즉시 재개해야 된다. 최근에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사기 전과 9범짜리 아무런 근거도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막 조작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수형자를 내세워서 술판 이야기 또 하고, 자, 그래서 결국 이 정성호가 총대를 멀고 공소 취소를 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는 그럼 아예 다시 재판하자. 이것이 또 공론화되는 상황이고 오늘 동대구역에서도 그런 말이 울려 퍼졌죠. 그래서 결국은 연말 연시되면은 판사들의 인사이동을 해서 여기는 물론이고 대북 송금 물론이고 이 법인카드, 대장동, 위정교사 여기 판사들도 전보가 돼서 다른 곳으로 가고 새로운 판사들이 올 곳이 많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재판이 속행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그리고 특히 법인카드 같은 경우도 정순욱 그때 그 경기도 비서실장, 도지사 이재명 비서실장이었던 정순욱이 아니 왜 같이 공범인데 이재명은 빠져나가고 우리만 재판받느냐, 이재명 정언이라도 듣자 해서 지금 정인 신청을 해놨죠. 그 재판부가 그것을 만약에 10월 20일에 재판이 또 열리는데 그때 받아들이면은 이재명은 정언을 하러 정인으로 자격으로 또 나가야 되는, 자,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연말 연시에 상당한 큰 이재명의 위기가 한꺼번에 몇 가지가 닥친다. 재판 속행, 탄핵 여론, 물론 탄핵이 현실적으로 발의도 어렵지만 의석수가 부족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탄핵 거리를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둘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축출하려는 거, 이것은 심각한 위헌이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겨냥해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이 타운홀 미팅 여는 거, 이것도 선거 개입이니까 완전히 탄핵 사유죠. 그리고 뭐 자기 변호사들 여기저기 막 자리 주는 거, 이것은 변호사비 대신 주는 거라면 매간매직이 되니까 이것도 탄핵 사유죠. 자,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있는 것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 작업이 시작이 사실상 되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재판 속행도 공론화되기 시작을 한 단계죠. 그게 이제 연말에 한꺼번에 분출이 될 수 있다. 거기다가 연말 연초가 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신상의 변화가 생깁니다. 1심 선고가 내려지든지 아니면 석방이 되든지. 자, 두 가지죠. 일단 지기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지기현 판사가 12월 달에 심리를 끝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끝내야 되냐 하면은 1월 18일이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입니다. 1월 18일까지 6개월이니까 구속되고 나서 이 1심이 선고가 안 나오면은 일단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는 1월 18일 전에 이 선고를 내리겠다는 것을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만약에 유죄가 되면은 법정형은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그런데 이 법정에서 한 감경을 해주면은 한 징역 10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징역 10년이냐, 유기징역이냐, 뭐 사형이냐, 뭐 이 유죄가 되면 이제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무죄를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기현 판사가 어떤 이 절차의 정당성, 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그 건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논란은 불러온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게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은 지금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죠. 지금 워낙 내란 프레임에 다 갇혀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는 상황까지 왔지만은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면은 아직은 내란 혐의자고 이 내란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기현이 판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으로부터 재판권을 뺏어서 가려고 이재명 정권에서 뭐 특별재판부 만들고 내란재판부 만든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 재판권을 뺏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전담재판부를 법안을 통과시켜서 그러면은 일단 거기에서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이 선고가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하면은 왜냐하면은 그 특별법안 부칙에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을 못하도록 돼 있죠. 일반 법원에서 지기현 판사가 하면은 재량으로 감경을 해서 10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무기징역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기현이 그냥 하면은 무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상황이 되면은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판권을 가져가 버리면은 이재명이 만드는 내란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월 18일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서 뭐 재판부를 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1심이 6개월 안에 자기들이 이렇게 선고를 하도록 했는데 연말까지 나오기가 어렵죠. 지금 만약에 재판부를 특별히 전담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면은 또 다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연말 연세가 되면은 상당한 변화가 지금 불가피한 그 상황이고 특히 이 상황에서 이제 곧 10월 초 되면은 추석 밥상 민심, 차례상 민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자 그런 논란이 또 생기게 그런 그 분위기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하고 재보선 국회의원 재보선 전국으로 돌입을 합니다. 추석 연휴 끝나면은. 그런데 지금 좌파가 심상치 않죠. 조국이 지금 따로 막 움직이고 있고 조국과 문재인 세력이 연대를 해서 이 좌파발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재명이 고립될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정청래가 김어준을 등에 업고 사사건건 이재명과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좌파가 3분열 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이면은 좌파가 다 분열되면은 탄핵도 가능한 거죠. 국회 의석수를 계산을 하면은 뭐 우파 정권 두 번 무너질 때 이 좌파에서 과반수 뭐 3분의 2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반수는 있었지만 3분의 2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이제 우파 진영에서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조국이나 문재인 세력이나 정청래 쪽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가능성, 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총 집계되는 것이 결국은 연말이다. 연말 연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생명줄이 거의 뭐 끊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 봐서는 지금 한미 무역 협상, 이게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론이 굉장히 악화될 것이고, 더 무엇보다도 민생이 중요한데, 대기업을 위축하는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안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게 또 역효과가 현실화되면은 주가도 떨어질 것이고, 결국 민심이 이반하는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어서, 이재명의 지지율 추락, 그리고 연말연시에 재판 숙행 여론, 그러니까 법조발, 그 팔자들이 바뀌면서,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이런 것들이 맞물려면은 연말 연시에 대변혁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 여의도 증가에 바다하게 나돌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